안녕하십니까. 우리 코스 강의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변의 흔한 화학 물질로부터 우리는 늘 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화학 물질은 어떤 것이며 우리에게 어떠한 해를 주는 것인가를 공부하는 시간으로 갖기로 합니다. 먼저 발암물질이 함유가 된 화학물질은 아세트알데히드라는 화학물질이 있습니다. 이것은 1급 발암물질로 분류가 되고 통증이나 의식불명, 졸음, 현기증, 구토 등의 증세를 나타냅니다. 이것을 주로 쓰는 데가 의약품, 염료, 산화방지제라는 것은 이제 방부제입니다. 페놀, 합성, 착향료, 향으로 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음식에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1급 발암물질로 표시가 되어 있는 분류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아크릴로 나트릴 니트릴 아크릴로 니트릴입니다. 발암성 두통, 구토, 설사, 질식 증세를 나타내고 이것은 살충용 훈중제, 연기를 피워가지고 살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염색제, 머리 염색제에 들어가 있을 수가 있고 의약품으로도 사용됩니다. 이것은 이제 1급은 아니지만은 발암성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벤젠입니다. 이것도 발암성 물질이고 벤젠 스팸 신고된 전화입니다. 미안합니다. 아우 끄질 않아가지고 의식불명, 통증, 현기증을 일으키고 백혈병을 일으키고 경련 증세를 일으키는 게 벤젠입니다. 유기용매로서 드라이 클리닝 할 때 쓰는 것이고 염료로도 사용되고 각종 유기 화학물질로 사용됩니다. 이것 역시 1급 발암물질입니다. 그 다음에 1, 3 부타디엔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발암성 물질이고 의식불명을 일으키고 졸음 상태, 구토 증세를 일으킵니다. 화학물질로서 플라스틱, 수지 등의 원료입니다. 원료로 부타디엔이 쓰인다. 이것도 발암성 물질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제 계속됩니다. 사염화탄소, 현기증, 졸음, 두통, 복통, 설사 등을 일으키고 훈중제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클로르포름 하면은 이제 소독제로 많이 쓰고 마취제로 씁니다. 의식불명을 일으키고 현기증, 졸음, 통증, 설사를 일으킵니다. 마취제, 접착제, 그리고 유기용매로 쓰입니다. 그 다음에 N핵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호흡곤란, 현기증, 졸음, 무기력증, 복통을 일으키고 페인트 원료입니다. 페인트에 희석제로 쓰고 실험 시약으로 많이 쓰고 가죽 산업용 세정제, 가죽을 씻어내는 것으로 쓴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메틸렌 클로라이드, 이것도 의식불명, 현기증, 복통, 의식불명, 화상, 그 다음에 복통을 일으킨다. 가공제품, 세척제나 코팅용으로 쓴다 하는 것도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프로필 레녹사이드라고 있습니다. 졸음, 두통, 질식, 메스꺼움, 구토, 화상을 일으키고 폴리에스텔 수지로 사용되고 발포 합성 고무로도 쓰고 그 다음에 합성 수지의 원료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화학물질을 멀리하는 방법인데 먼저 식습관입니다. 주로 유기농 채소와 육류 등을 플라스틱 용기에 음식을 담아서 전자레인지에 넣고 사용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거 참 위험한 겁니다.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이들 젖병도 그 큰 문제가 있습니다. 아크릴 또는 플라스틱 용기로 젖병을 만드는데 그 젖이라는 게 또 우유라는 게 따뜻하잖아요. 따뜻한 것이 들어가면은 환경 호르몬 비스페놀 같은 것이 분출이 돼요. 그것을 아이들한테 지금 먹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스
공장에서는 아기들 젖병을 전통 도자기로 만들어서 만들고 있습니다. 뭐 판매하실 분들은 저한테 신청하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대중소 세 가지로 만들어 쓰는데 전통 도자기로 만들기 때문에 100% 천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쓰는 이 생수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수병은 차가우니까 비스페놀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생수병 안에 따뜻한 것을 넣는 순간 이제는 환경 호르몬이라는 위험 물질이 나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화학물질 사용을 자제해야 됩니다. 화장품, 샴푸, 방향제, 헤어스프레이, 화학용기 사용 자제를 하고 매니큐어 사용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화장품인데 화장품이든 샴푸든 지금 엄격하게 식약청에서 검사 또는 품목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발암성 물질들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화학물질 냄새를 피하십시오. 냄새 맡는 것도 이것도 몸에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은 증세를 일으키게 됩니다. 새집 증후군을 대처를 잘해야 되고, 세차는 창문을 좀 개방해 두시고, 세탁소 드라이 클리닝 냄새도 자주 맡을수록 좋지 않습니다. 주유소 기름 주유할 때 냄새를 피하십시오. 그 다음에 흡연, 그 다음에 발색이라는 것은 이제 색을 내는 건데 되도록 염색을 안 해야 됩니다. 이것도 참고로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다 이것은 발암성 물질이기도 합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몸에 들어오는 플라스틱 폐기물 그 경로를 여러분들은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1차로는 바다로 유입된 미세 플라스틱들이 지금 엄청나게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 미세 플라스틱은 침전물을 그것을 먹는 작은 유기체를 플라크톤들이 먹어요. 물벼룩이나 이런 것들이. 또 그거를 생선, 즉 물고기들이 또 잡아먹어요. 그럼 물고기 안에 살 속에서 배출이 되는 게 아니라 침착이 됩니다. 살 속에 있던 거를 생으로 먹든 삶아서 또는 쪄서 또는 구워서 먹더라도 그 자연스럽게 미세 플라스틱은 없어지질 않기 때문에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2차 미세 플라스틱은 보리새우라든지 어패류, 조개라든지 천연소금 이것이 오염되어 있으면 반드시 미세 플라스틱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차로는 2차 작은 물고기, 그 다음에 참치나 송어가 그걸 또 먹게 되니까, 그 다음에 3차로는 큰 물고기, 다랑어라든지 황새치, 고래 등. 다랑어, 황새치는 이게 참치입니다. 참치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식탁에는 바다고기를 먹는 사람들에게 인체 내에서 환경 호르몬 작용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암이라든지 질병을 유발하게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안전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게 참 걱정입니다. 미세 플라스틱을 일일이 검사해서 그 고기를 사서 먹을 수도 없고 이게 참말로 피하지 못할 상황까지 지금 왔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할수록 오염물질도 발전하는 겁니다. 더 멀리 퍼져가고 많아진다는 것이니까 피할 수 있는 것만큼은 꼭 우리가 식생활이나 일반 생활에서 피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코스는 건강 미인을 창조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건강에 관한 자료도 여러분에게 안내해 드리는 것입니다. 알고 계셔서 나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몸 안에 들어간 여러 가지 오염물질 또는 이제 화학물질들은 잘 빠져나가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셀젤로 전신 한증을 그래서 일주일에 2-3번 건강한 사람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업소나 샵, 지사 또 여러 우리 코스 거래처에 가셔서 건강한 사람도 일주일에 3번 정도는 반드시 전신 한증을 해 주시는 것이 이런 화학물질로부터의 피해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화학물질, 발암물질, 중금속, 오염된 오탁화된 여러 가지 혈액이나 체액 속에
여러 가지 물질들이 한증하면서 다 빼내버립니다. 디톡스 한다는 말 아시죠? 결국 그렇게 해서 몸 안에 좋지 않은 노폐물 다 빼내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도 피할 수 없는 우리가 음식이나 환경의 영향으로 인하여 몸이 더 나빠지기 전에 자주 찾아가서 일주일에 두세 번은 한증하는 규칙적인 습관을 길들이는 것이 좋다고 소비자들에게 상담하고 계몽, 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